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숲 깊숙이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법사 아르노가 살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르노는 그의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집에서 여러 해 동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위대한 마법사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 덕분에 아르노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르노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어린 소녀 클라라를 발견했습니다. 클라라는 여행 중 가족과 떨어져서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르노는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 따뜻한 스프를 대접하며 안심시켰습니다. 클라라는 곧 아르노에게 마음을 열었고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 때까지 그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아르노는 다양한 마법을 시도하며 클라라가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장에서 오래된 두루마리를 꺼내어 일일이 페이지를 넘기며 그녀가 온 마을을 찾기 위한 힌트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의 마법책에는 세상의 지식과 신비로운 생명체에 대한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아르노는 특별한 별의 위치를 통해 클라라의 고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아르노와 함께 별자리를 관찰하기 위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계산을 통해 그녀의 마을로 향하는 방향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르노는 나침반에 특별한 마법을 부여하여 클라라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클라라는 아르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녀의 마을에 도착하면 아르노의 친절함을 모두에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르노는 그녀에게 필요한 물품을 챙겨주었고 클라라가 항해를 떠날 때 그녀의 안전을 기원하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며칠 후 클라라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다시 만나 기뻐했고 클라라가 집에서 겪은 모험과 아르노의 도움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클라라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표시로 아르노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내며 그의 배려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법사 아르노는 그 사건 후에도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살았고 때때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늘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알맞은 마법과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숲속의 작은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식을 주는 장소로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아르노의 전설은 프랑스의 숲속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광활한 평야와 산맥이 어우러진 어느 마을에는 위대한 왕 샤를마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통치자였으며 그의 통치 아래 프랑스는 평화롭고 번영하였습니다. 어느 날 샤를마뉴는 궁정마법사인 밀라노이 마비니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높은 탑에서 괴상한 시어물을 삼는 수수께끼의 남자였습니다. 마비니는 기이한 이야기와 신비로운 마법으로 유명했는데 특히 마법 양탄자 이야기가 아이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샤를마뉴는 마법의 양탄자가 정말로 존재하며 그 양탄자가 세상의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진위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비니에게 그 양탄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비니는 오래되고 낡은 고서들을 뒤적거리며 탐구에 몰두하였고 마침내 양탄자가 프랑스의 알프스 산맥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비니는 길고 복잡한 주문을 외워 양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시간이 흐른 지역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산하며 자신 앞의 모습을 드러내는 양탄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산악 경치를 기억하며 마비니는 이끌림을 느끼고 삼엄한 경계를 뚫고 알프스의 오지로 떠났습니다. 여행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난 후 마비니는 깊고 어두운 동굴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양탄자가 숨겨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동굴 안은 신기한 빛으로 채워져 있었고 중심에는 눈부신 양탄자가 떠 있었습니다. 양탄자는 하늘색과 은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고 그 빛은 마치 하늘의 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비니는 양탄자에 앉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양탄자가 천천히 공중으로 떠오르며 그를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실어 날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은 경외심과 기쁨이 범람했습니다. 궁에 돌아온 마비니는 샤를마뉴에게 양탄자를 보여주었고 두 사람은 그 양탄자를 사용하여 프랑스의 전역을 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양탄자를 탄 샤를마뉴와 마비니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을 보며 새로운 통치를 위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더욱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여행은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샤를마뉴는 매일 밤 꿈속에서 그 양탄자를 타고 세상을 여행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그 힘을 바탕으로 왕국을 더욱 번영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마법 양탄자의 전설은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레몽이라는 용감한 꼬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레몽은 무엇보다도 모험을 사랑했고 마을 외곽에 있는 숲에 대한 호기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숲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신비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 속에는 마법 의정원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레몽은 어느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이 신비로운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합니다. 숲의 초입에 다다르자
그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을 발견했습니다. 걷다 보니 길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지나자 숲의 한가운데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운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꽃들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공기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화려한 분수가 있었는데 분수수 물방울이 무지갯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레몽은 이 환상적인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때 정원의 깊은 곳에서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온 것을 환영해, 용감한 여행자여. 레몽은 깜짝 놀라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정원을 지키는 요정이었습니다. 요정은 레몽에게 자신이 이곳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정은 매일 정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요정은 레몽에게 새로운 친구의 중요성, 자연을 존중하는 법, 그리고 자신의 꿈을 믿는 것에 가치를 전해주었습니다. 레몽은 요정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요정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자연과 삶의 본질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요정은 레몽에게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레몽은 아쉬운 마음을 안고 숲길을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그날의 모험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준 요정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레몽은 친구들, 가족과 함께 그 경험을 공유하며 마법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레몽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을 받았고 그 정원을 기억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레몽의 용기 있는 모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빛을 전해주었고 그에 대한 전설은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정원은 여전히 마음을 여는 이들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는 곳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벨로리아르에는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다. 그 마을의 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마을의 가장자리에 있는 숲속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사는 전설의 존재 백마와 황금빛 백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랐다. 백마는 하얗고 순백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누구든 그를 순수한 마음으로 쓰다듬으면 어둠과 불행이 사라진다고 전해졌다. 반면에 황금빛 백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그 누구도 그 호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했다. 호숫가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고 그곳에 한 젊은 소년 제라르드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제라르드는 할머니로부터 백마와 황금빛 백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무척이나 그 존재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 할머니는 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고했지만 제라르드는 모험을 떠날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어느 맑은 날 제라르드는 조용히 집을 나서 숲으로 향했다. 숲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고 어둡게 느껴졌지만 그의 마음은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숲을 조금씩 헤치고 나가자 그곳에는 신비로운 빛을 발산하는 넓은 호수가 나타났다. 그는 이 호수가 전설의 황금빛 백조가 사는 곳이라고 확신했다. 그 순간 물 위로 황금빛이 드리워졌고 제라르드의 눈앞에 황금빛 백조가 나타났다. 황금빛 백조는 긴 목을 뻗어 천천히 물 위를 유영하며 마법 같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제라르드는 그녀의 노래에 매료되어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호수가에 백마가 나타났다. 백마는 제라르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눈빛으로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했다. 말을 하지 않는 대신 백마는 제라르드의 마음속 두려움과 소망을 읽고 그에게 신비로운 능력을 나눠주었다. 백마의 힘을 얻은 제라르드는 황금빛 백조의 노래에 빠지지 않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제라르드는 백마의 도움으로 황금빛 백조에게 다가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황금빛 백조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제라르드의 순수한 마음을 읽고 그와 대화를 나눴다. 백조는 자신의 노래가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 저주에 걸려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마법에서 풀려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제라르드는 이 저주를 풀기 위해 절대적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백마와 협력하여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옛 마법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백마는 제라르드를 인도했고 결국 마법사와 만나게 되었다. 마법사는 제라르드에게 저주를 풀려면 진정한 사랑의 마음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라르드는 잠시 망설였지만 백조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결심했다. 그의 진심 어린 희생정신에 감동한 마법사는 비밀 주문을 전수해 주었다. 제라르드는 호수로 돌아가 황금빛 백조에게 그의 진심을 전했다. 황금빛 백조는 제라르드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마법의 힘이 발동되어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백조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았으며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 안전하게 숲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후로 제라르드는 마을의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백마와 황금빛 백조와의 우정은 변함없이 지속되었고 벨로리아르 마을에는 평화와 행복이 넘치게 되었다. 그렇게 제라르드의 용기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전설 속에 마법은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다.